안녕하세요. 반영인 수환연 한태영 원장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약간 전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꼭 전문가가 아니래도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의학을 하시는 분들, 양방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사상의학에서 보는 관점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둘 다 혈관 확장제고, 우리가 월경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제로, 프로게스테론이 제로가 될 때 자궁내막으로 가는 모든 혈관들이 슈링크가 돼가지고 월경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 그랬고, 소위 프로게스테론은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스타트가 되려면 에스트로겐 제로, 프로게스테론 제로 신호가 와야 돼요. 그러면 피드백으로 이 두 신호를 받으면 피드백으로 뇌하수체에서 처음에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여포 폴리큘라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이게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선 혈관이 활짝 열리겠죠. 혈관이 활짝 열려서 자궁내막을 복구하기 시작해. 썩어 떨어졌던 자궁내막을 막 복구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발이 난소에 있는 폴리클이라고 해서 이 난자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그로우스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 이 성장은 1살서부터 16살까지 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1살에서 16살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막 크죠. 그래서 그로우스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넘치면 과잉으로 자라는 거예요. 과잉으로 자라면 뭐가 생겨요? 난소에 혹이 생길 수가 있고, 자궁근종이 생길 수가 있고,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 난소암이 생길 수가 있고,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가 있고, 다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15일 정도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스톱합니다. 왜? 충분히 자랐으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한마디로 꽃에서 사과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막 성장시켜. 막. 근데 아직 이 사과는 익힌 사과가 아니에요. 푸릇푸릇한 사과예요.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이다. 그러면 15일 정도 역할을 하고 나면은 우리 몸은 충분히 남포도 이 중에 하나가 커지고 쓸만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자궁내막도 이제 충실이 됐다. 이제 그만 자라. 그리고 자연이 뭐를 해주냐? 루테나이징 피커가 와요. LH 서지라고. 이게 배란입니다. LH 서지. 서지라는 것은 갑자기 치밀어 오른다는 뜻이죠. 배란이에요, 배란. 배란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은 떨어져 버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요. 에스트로겐은 떨어져 버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고, 임신을 못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다시 떨어져 내려갑니다. 떨어져 내려가서
지난번에 말했던 에스트로겐 제로, 프로게스테론 제로에서 다시 월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호르몬이냐? 프로게스테론 때는 이건 제 이론입니다. 혈관이 약간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사과가 그로스 하는 게 아니고 익는 겁니다. 익는 거. 여러분들 익는다는 뜻 아시죠? 우리가 여름 햇볕은 막 장마비에 물을 줘갖고 막 키웁니다. 그로스. 근데 가을 햇볕은 약해지면서 뭘 해요? 내부를 익혀. 그래서 이 호르몬은 제가 표현할 때는 머추어 호르몬, 성숙 호르몬이에요. 성숙 호르몬.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전문가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불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지워보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경이 시작되고 나면은 뇌하수체에서 00 신호를 확인해야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포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15일 동안 충분히 자라면 이제 그만 자라라 해갖고 루테나이징 피크가 오면서 이게 배란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프로게스테론이 10개월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10개월 뒤에 다시 떨어져 내려가요. 왜? 10개월 뒤에는 에스트로겐이 다시 올라와요. 물론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에스트로겐이 있다가 에스트로겐이 올라오면서 이 둘은 길한 관계예요. 서로 꼴을 못 봐요. 제가 이전에 비율을 이상하게 썼습니다. 와이프하고 세컨드 사이다. 신랑이 새색시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본처가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그래도 집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한 10개월쯤 참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집을 들어와 버려. 그러면 여기 세컨드가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 하고 나가버려요. 즉 이 얘기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민망한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아, 에스트로겐을 올리면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지는구나. 그죠?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은 올라가는구나.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새로 한번 지우고 복습하는 기분으로. 처음에 15일은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했고 뒤에 15일은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하는데 임신이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쭉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너무 두껍네. 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에 조물주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 태반에 수정이 됐어. 이 기간에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가 한 달이면 다 자라버릴 것 같아. 소위 8달 반도 모자라는 애가 나오는데 한 달 만에 애가 나와버려. 쉽게 말하면 배틀을 짜는데 애를 만들기 위해서 배틀을 짜는데 꼼꼼히 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혈관을 좁혀서 야 천천히 애를 10개월 동안 빠짐 데 없이 잘 만들어봐. 이게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에요. 프로게스테론의. 그럼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0개월이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 내려가고 그동안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에스트로겐이 그죠? 본초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반드시 내려갑니다. 경쟁적 기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아까 말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바로 뭐냐? 타목시펜은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세컨드 데리고 와서 본초인 에스트로겐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프로게스테론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는 자궁 경부를 수축을 시켜요. 자궁의 서비칼 경부를 콘스트릭트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자궁을 이완시켜 자궁 자체를 릴리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소위 태반에서 태아로 가는 umbilical 코드 제대가 있죠.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 umbilical 코드를 영양 공급을 해줘. 그래서 이거를 오프닝을 해주는 거예요. 오프닝.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서 10개월 동안 꾸준히 애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한 다음에 10개월이 되면은 이제 그만 자라라. 이제 나가야 될 준비해줘. 그럼 에스트로겐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은 기량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은 올라와서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프롤락틴한테 자기 지위를 넘겨줘요. 프롤락틴. 유주분비 호르몬. 그럼 프롤락틴이 뇌하수체에서 원래 뇌하수체 전엽에는 이거 고나도트로핀 리리즈 호르몬 전엽에는 아까 말한 여포자극 호르몬과 루테나이징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특히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에스트로겐이 올라오면서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져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감으로 말하면 감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열려있던 umbilical 코드가 닫힙니다. 그러면 파랗던 우리 감꼭지가 감이 자랄 때는 파랗게 익죠. 네, 아직 푸르동동한 감이에요. 근데 감이 익으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파랗지 않고 쉽게 말하면 까맣게 열리면서 감도 이제 제대로 익겠죠. 감도 익어서 이제 떨어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도 똑같아. 감꼭지가 이제 까맣게 하면서 umbilical 코드가 닫히고 그 다음에 자궁은 그동안 이완되어 있던 것이 수축이 됩니다. 자궁은. 그리고 자궁 경부는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래서 조기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임신 유지 호르몬이 황체 호르몬이 어떤 원인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자꾸만 애가 떨어지는 겁니다.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오늘날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또 우리 부모님 때에는 엽산 먹고서 임신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엽산이 임신 기형을 방지한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엽산을 먹고 있어요. 이 엽산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엽산은 에스트로겐을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근데 소음인들은 에스트로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소음인 체질들은. 그래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그게 오면 무조건 소음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트리플 네가티브라고 해서 호르몬 수용 제어법을 안 하는 분들. 근데 엽산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소음인들은 이 임신에서 어느 정도까지 에스트로겐이 필요합니다. 제로는 아니에요. 태반의 두께에도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데 프로게스테론보다 낮은 거죠. 소음인들은 이게 너무 부족해서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엽산을 먹으면 애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태음인들은 프로게스테론이 모자란 사람들이 태음인들은. 근데 부인 새색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남편 그동안 집 나갔던 에스트로겐 나가야 되죠. 프로게스테론 올라가니까 엽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나가다가 말고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게스테론은 올라가다 말고 떨어져 버려. 이래서 태음인들은 엽산을 먹어서 애가 수정이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량은 괜찮겠죠. 근데 엽산을 벌써 800ml 이상을 먹기 시작하면 고용량으로 소음 성향이 없는 태음인들에게는 소양성 태음인, 태양성 태음인, 에스트로겐이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서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태음인들이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과서들에 뭐가 나오냐? 이 황체 호르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질정을 놔주고 배에다 넣어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임신 유지하라고. 근데 태음인들은 써도 되지만 소음인들은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왜? 소음인은 에스트로겐이 모자란 사람인데 프로게스테론을 높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트로겐은 저절로 떨어져 버리죠. 그럼 필요량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또 소음인들은 유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소음인들이 10번씩 시험관하고 뭐 몇 년 동안 냉동 배아 막 마련해 놓고 와서 될 리가 없죠. 왜? 계속 프로게스테론을 주입을 하니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에스트로겐 낮은 분들인데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프로게스테론 쓰지 않고 한약 써서 자연임신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태음인들은 멀쩡한데도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몰라. 꼭 6주, 7주에서 어떤 분은 12주, 16주에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엽산 사고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지만은. 그래서 엽산을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기전 하나 갖고 벌써 갔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출산 때는 처음에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고 두 번째로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진다. 근데 에스트로겐은 누구한테 신호를 건네줘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프로락틴한테. 유주분비 호르몬이에요. 프로락틴한테.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다시 떨어지고 프로락틴이 올라가고 3쿠션이죠. 처음에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니까 프로게스테론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올라갔다가 프로락틴한테 신호를 건너주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뇌하수체 전엽후엽이 있는데 이 전엽에서 나와요. 전엽에는 아까 말하는 GnRH 이 두 가지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만드는 호르몬이죠.
이것도 나오고 뭐 여포자극 호르몬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프롤락틴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프롤락틴이 독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프롤락틴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거꾸로 프로게스테론은 어떻게 돼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대충 기초를 가지고 몇 가지 병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